남대문을 떠돌던 거리 소년에서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된 자랑스러운 한국인 신호범. 미군 부대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던 중 군의관이던 양아버지를 만나 17살에 미국으로 입양. 밤낮으로 공부하며 꿈꿔왔던 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된 신호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향해 지식과 함께 희망을 나누던 중 아시아계 최초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는 이후 4번의 상원의원 재임까지 험난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인종차별과 한인사회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14시간, 15시간 건너버리고 좀 걷습니다. 어떻게 건너냐? 걷습니다. 신과 사쿠가 주문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This is made in Korea가 됐거든요. 절망에 굴하지 않고 오직 꿈을 쫓아 달려온 신호범. 그가 말하는 희망 찾기 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재능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전에 한국 출신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원에 출마를 한 거예요. 미국 선거에서. 근데 그 출마했을 때 그 지역의 가구 수가 32,000가구였답니다. 거기를 이분이 출마하고 나서 32,000가구를 전 가구를 도른 거예요. 1대1로 다 방문을 하고 하루에 11시간씩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와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Made in Korea. 나는 한국 사람이라 그랬다는 거야. 한국 제품은 튼튼해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버려져서 거지가 됐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왔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요. 교수 생활을 무려 31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돼서 주 상원 의원을 무려 5선이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신호범 의원이에요. 아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얘기한 분이 그분에 또 싫어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분을 분석하면서 아니 거지 소년이 어떻게 살면서 이런 출세를 했을까? 급격한 출세를. 그래서 이분을 조사해 봤더니 출세할 만한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호범 의원, 우리의 희망 멘토를 분석해 보면 그 주제를 뽑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거지에서 순식 쫙 출세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딘가 높게 솟아오른다. 근데 이 비상에는 원칙이 있다. 그냥 어떻게 뭐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갖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성공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상 원칙 중에 2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근육을 단련하는 건데 무슨 근육이냐면 마음 근육이에요. 네,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비상한다고 그러면 쫙 올라가는데 이걸 안 해보면요. 위에까지 가다 보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100등 하는 아이가 있어요. 100명 중에. 네. 꼴찌죠. 네. 그러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얘는 60등, 50등 하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50등을 했어요. 네. 자기는 기적이에요. 그렇지. 100등 할 때 50등은 상상도 못했는데 50등을 하고 나서 보면 이제 50등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다 더 열심히 했어요. 10등을 했어. 상상도 못하는 걸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10등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1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2등 하면 열받는 거야. 1등을 해봤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비상 안에 쫙 하는 데는 내가 거기까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상의 원칙에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게 그런 건데 하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른데 종교를 가진 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신들한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분들은 조상이나 부모님들한테 또 자기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잘 버티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호범 의원도 살면서 힘든 날이 오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 힘들었던 거지가 돼서 살았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오더라도 힘들지 않게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분이 살아왔는데 처음에 이분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니까 외갓집에 맡겨진 거예요. 외할머니한테. 근데 그 외갓집에는 외사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어요. 거기서 눈칫밥 먹으면서 천덕꾸리가 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밖에 나갔다 집에 오는데 놀다 와보니까 외사촌들이 모여서 뭐를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디서 그런지 엿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깨틀리니 애들한테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썰먹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주세요 했더니 아줌마가 엿이 없다고 안 주십니다.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서 제일 꼬마 뒤에 가서 뺏어서 다 먹었거든요. 이러면 막 우는 거야. 나는 행복했는데 아줌마 그걸 보더니 방맹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아프고 피가 줄줄 나서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는데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온 얼굴과 피, 막 다 피.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시 못 들어가고 쫓겨져서 버려졌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 때냐면 6살 때였어요. 6살 때.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남대문으로 갑니다. 이분 고향이 원래 파주예요. 경기도 파주인데 기차를 타고 남대문으로 와요. 그때부터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근데 이 신호범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미 8군의 하우스보이를 하게 돼요. 하우스보이가 뭐냐면 심부름하는 아이들이에요. 들어가서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심부름도 하고 구두도 닦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신호범 어린이의 별명이 뭐냐면 총알이었어요. 총알. 제 별명이 박셜이었습니다. 박셜이 영어로 뭐냐면 총알인데 총알이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부지런하게 빨리 해주고서 빨리 해주고요. 그래서 그 별명이 박셜이 있었거든요. 미국 군인들 장교들 6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인생을 바꿔놓는 한 주인공을 만나는데 폴 대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군의관 하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미팔군에서. 사람들 이치료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그 군의관 폴 대위가 이 신호범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부모도 없고 이런 다 아니까. 그래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공책도 사주고 연필도 줬어요. 그러다가 폴 대위가 근무기간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호범이를 부르더래. 호범아,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입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신호범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뛰는 말이 그 말이었대요. 16살인데 그때 그 전쟁 때는 그래도 16살까지는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속을 하고서 1년 반 건넜죠. 17살 때 미국을 갔죠. 근데 그것이 양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인생관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범 의원이 그 어렸던 거지 생활부터 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8살 때는요, 실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숨을 안 쉬니까 버리려고 리어카에 끌고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숨을 쉬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그런 걸 쭉 겪으면서 성공을 해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오선 의원까지 하잖아요. 이분이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좌절을 통하면서 그 얻은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하냐면 복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수면 뭐냐면 철천지 원수한테 하는 걸 복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슨 복수를 하냐면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나쁜 복수가 아니라 좋은 복수예요. 그래서 자기를 6살 때 엿 뺏어 먹는다고 몽둥이로 쳐가지고 픽 터져서 보낸 그 외숙모한테 집을 사줘요. 집을 사줘. 이복 동생들 5명이나 돼. 그 이복 동생 5명을 다 미국으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사업도 차려주고 뭐 집도 사주고 새로운 인생을 다 살게 해준 거야. 그리고 마지막 복수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입양이 됐잖아요. 네. 본인이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받고 저도 받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떤 복수를 하냐면 나쁜 복수를 합니다. 네가 날 이렇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잃어버려서 나한테 나쁜 짓 된 사람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근데 누구만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그 사람 잃어버렸거든.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복수의 원칙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어떤 복수를 하냐?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이뤄냅니다. 첫 번째 복수예요. 진짜 저 친구 대단하구나. 성공했어요? 두 번째 복수는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 용서하고 때로는 신호처럼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근육 단련하는 기관들이 없어요. 거지도 안 됐었고 뭐 부모가 훌륭해. 그런데 성격에 문제도 없었어.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그렇게 베풀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많은 그 어린 아이가 6살 때부터 버려져서 쌓아왔던 그런 많은 고통과 좌절들을 다 보니까 마음 근육이 완전히 단련된 거예요. 웬만한 건 고통도 상처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배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 근육을 단련하라. 이걸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준비가 됐어요. 근육을 단련하는 데까지는 준비해요.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질주하라야, 질주. 근데 보통 질주에서는 뜰 수 없어요. 비상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쫙 질주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꿈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폴 대위 아버지가 얘를 학교에 넣어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일정한 학교를 다닌 경력이 학적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입학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학교를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남대문에서만 그 거지 생활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럼 방법이 찾아봐 달라. 그 방법을 찾는 게 뭐냐면 검정고시 보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제 낮이 되면 이제 우리 양어머니가 그 영어, 그 역사 같은 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도 잘 못했거든요. ABC도 몰랐어요. 그래서 ABC 배워가면서 공부하고. 이제 밤이 되면 저 양아버지께서 말씀해 치과 와서 이제 수학, 물리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검정고시 통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검정고시 통과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신 지가 19년 되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선생님이 되겠다는 첫 번째 꿈을 이룹니다.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교수를 31년 동안 합니다. 마지막 꿈이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꿔요. 나는 정치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원 의원, 상원의원 나가서 5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5선까지. 네.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방향을 딱 정하고 그거를 향해서 질주를 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이렇게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 그 빙하가 있잖아요. 네.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빙산들이 있어요. 빙산이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 굉장히 큰 게 몇 킬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높은 게요. 어떤 경우는 한 100m 되는 거 있답니다. 물 위로 빙산이 100m가 솟아 있으면 물 밑으로 약 700m, 800m, 한 1km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빙하 중에 커다란 빙하 중에 일부만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개념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 빙하들이 떠 있는 바다에 가보면 조류라는 게 있어요. 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덩어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럼 보통 얼음들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데 빙산은 거꾸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럼 왜 이게 거꾸로 흘러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다른 얼음 조각들은 일로 가는데 이 빙산이 일로 가느냐? 그 밑에 바다를 보면 깊은 바다에는 조류라는 게 있어요. 해류가 쭉 흘러가요. 그럼 이 빙산은 밑에 해류를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쭉 가는데 위에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신호범 의원을 분석하면서 이분은 빙산과 같다. 4살 때부터 버려졌고 거지가 됐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겪었지만 이분의 인생은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결국엔 그걸 성취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빙산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단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대문에 거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난리 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부터 저는 단련을 시켜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큰 레포트를 2개를 하는데 그 레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0원을 팀을 짜서 줘요, 아이들한테. 5명이나 10명한테 이렇게 10,000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시간을 딱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떤 정도냐면 10,000원으로 부자 되기 게임인데 10,000원을 요 팀한테 딱 줬어요. 네. 그럼 요 팀이 10,000원을 들고 일주일 동안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불려올 건지를 회의를 해요. 그래서 평균 2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적어내도록 합니다. 그래도 쭉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김밥을 말아서 팔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물 떠다 팔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술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10,000원의 게임 중에 일주일 만에 제일 많이 버는 친구들이 얼마냐면 32만 원을 버는 애들이 있어요.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물론 애들은 평일에는 하지도 못해요. 공부해야 되니까. 주말을 딱 이용해서. 다 활동을 해요. 그 일주일에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소감을 물어봐요. 어땠니? 창피했대요.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 생각이 났냐면 엄마 아빠 생각이 났대요.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이럴 텐데. 불쌍하더래,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버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제가 어떻게 쓰라고 코치를 안 해줘요. 근데 그렇게 번 돈들의 90% 이상은 얘들이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해요. 신호범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은 죄다 이랬어. 가난은 죄야. 우리가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가난은 죄야. 그래서 이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몰입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었는데 그 비상의 원칙 2가지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크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마음 근육을 단련하라. 마음 근육을 단련하라. 질주하라. 이 2가지만 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더 큰 꿈, 그거를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근육을 단련하고 한바탕 달려봐라. 그럼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오늘 희망 멘토 신호범 의원한테 받은 메시지였어요. 네. 자나깨다 안지나서나 희망을 얘기하는 희망 메신저 송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can do,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can do.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20년 안에 미국 사는 대통령이 나온다 믿거든요. 이렇게 많이 만들면 처음부터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는 못 됩니까?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고향 삼천 접어놓고 자유 찾아 기회 찾아 산넘고 바다 건리 이역만리 어느새 저들로 찾았을까. 들판 가득한 어린 나무들 씨 뿌리는 농부처럼 저들 가슴에 꿈을 씌웁니다. 뭐 비가 현면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 저의 하나의 늙은이의 꿈입니다.